이거는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를테면은 퍼트린 잘못된 정보를 이제 허위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디스인포메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알려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시사 상식, 건강 상식 이런 거는 이제 오정보, 오인 정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가짜 뉴스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말을 쓰면은 이게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생긴다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의미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 공식 용어는 허위 조작 정보고 뭐 아니면 허위 정보라고 쓰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 5G의 전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이런 허위 정보가 그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았을 때, 5G 때문이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시위대가 나와가지고 그 5G 기지국을 수십 개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불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팩트체크도 한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카드뉴스 같은 형식으로 5G 기지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는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허위 정보가 문제가 되는 거는 미디어의 발달로 이 허위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팩트 체크를 해서 전달을 한다라면 그것도 빨리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팩트 체크도 그러니까 일종의 항바이러스제다. 저는 그런 표현을 이제 가끔 써요. 이제 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 연구팀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허위 정보를 접했을 때 공포를 느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검색을 합니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한다. 우리가 이제 뭐 감정 상태를 항상 평온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죠.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뭔가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더라도 조금 더 좀 차분하게 그 분노나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게 맞는 정보인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팩트체크는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팩트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들은 잘 팩트체크된 정보를 잘 확인을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팩트체크를 이제 하는 기관들, 특히 언론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언론사들 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 뭔가 이렇게 뭐 의심을 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허위 정보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함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를 보면은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항상 1위 아니면 2위가 지인이에요. 친구를 예로 들면은 친구에 대해서는 호감도와 신뢰도 같은 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들었냐, 그 정보를. 또 다른 지인한테 들은 거예요. 또 다른 지인이 하다 보면은 이것 자체가 건너오다 보면 와전되거나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인이 얘기했다고, 친구가 얘기했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들이에요. 그게 게임 사이트의 무슨 자유 게시판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런 데서 접한 정보를 거기도 일종의 소속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믿을만해 라고 이제 믿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의 출처가 어디인지, 권위 있는 데서 작성이 됐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기사가 정말로 근거가 있게 작성을 한 건지, 익명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좀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들이 그 기사 안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오류가 벌어지는 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최근에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는 맞지만 지금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날짜
뭐 작성 시기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문단이 팩트체커가 되어보았습니다. 미디어는 무엇이며 정보는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걸까요? 인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토론과 게임을 통해 미디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과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미디어가 범람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포데믹, 필터 버블 현상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속 허위 정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진짜 가짜 뉴스 퀴즈를 통해 실제 허위 정보 사례를 알아보았어요. 진실로 보이는 또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알려진 뉴스 역시 틀리거나 조작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뉴스의 요소를 알아보고 우리가 직접 허위 정보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만든 허위 뉴스를 서로 바꾸어 팩트체크를 해보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찾은 팩트체크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은 의심합시다. 익명이 많으면 의심해보자.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성을 확인합시다. 출처를 확인하자. 기자 이름을 확인합시다. 거짓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합시다. 다른 뉴스와 비교합니다. 책이나 다른 미디어로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해보자.